이게 제국의 매너가 아니잖아요. 이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 제국은 손해를 볼 텐데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번 말했어요. 한국 가만 안 둔다고. 우리나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 마저 더 하자면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네. 트럼프 머스크, 트럼스크라는 네. 표현도 해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스타링크를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엄청 영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히토류 협상 이런 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네 우크라이나 히토류 미국에 안 주면 스타링크 끊어버린다라고 협박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와 이거 뭐지? 진짜 도박판이 된 거예요. 뭐냐면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할 때 머스크에게 가장 화난 남자는 당연히 푸틴이죠. 그쵸? 나의 전쟁을 방해해. 음. 그때 푸틴이 극대노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러시아 편을 들면서 그 스타링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뜯어먹잖아요. 돈이 있으면 따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결국 저거 빌드업이었던 거죠. 뜯어먹기 위한. 뜯어먹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러시아 어디더라? 영토 그 크림반도 쪽이나 그쪽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끊으면서 전쟁의 일종의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최첨단 기술로 전쟁의 양산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트럼스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좀 빈국이다 보니까 네. 그런 두 명의 어떤 트럼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 두 명의 괴짜들에게도 나라가 절멸의 위기에 빠질 만한 좀 그런 사이즈의 나라이기도 했죠. 좀 우크라이나가 안 됐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또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그게 한반도일 수도 있고 안만둘 수 있죠. 저궤도 위성 이런 거 가지고도 뭐 통신시설 다 파괴된 다음에도 뭐 군사용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손을 빌릴 수가 있는 건데 저 나라에서 네. 일론 머스크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뭐 뭘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는 자,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스타링크를 줬다가 끊는 걸로 협박을 하면서 삥을 뜯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제국의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국이 매너를 지키는 이유는 제국 스스로를 위해서잖아요. 지금 이 스타링크 빌드업을 통해서 히토류 700조 원어치를 정말 삥 뜯는데 성공을 했다고 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국의 장관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믿죠. 그러면 이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 제국은 손해를 볼 텐데 제국이 제국으로서 존속하고 장기적으로 제국이 오래가는 이유는요. 신뢰성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알면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 아닌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잖아. 트럼스크에게는 애국심이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둘이서 세계를 해먹을 수 있을 만큼 해먹을까가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Great America가 아니라 그냥 Rich America. 아, 그레이트 트럼스크 뭐라고 아니, 해야 이게 돼?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면 이제 네. 과거처럼 존경도 받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그들의 Great America는 그냥 돈 많은 나라. 아,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일진. 그러니까 일진이 싸움 실력이 그레이트. 약간 한 거죠. 그런 네. 거 있어요. 원래 진짜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일진은 네. 우리 학교 애가 딴 학교 애한테 맞고 왔을 때 네. 가서 싸워주고 우리 학교 친구들 지켜주는 게 진짜 멋있는 일진인데 그냥 삥만 뜯는 일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국이 그냥 일진이 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일진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때는 짱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죠, 짱. 아. 근데 그 짱 시절에는 어. 우리 학교 애가 맞고 오면 음. 정말 대신 싸우러 가줬어요. 맞아요.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쵸. 이게 말하자면 제국의 자존심인 건데 지금 트럼스크는 그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아, 요거를 트럼프랑 머스크가 들어야 되는데. 니네 돈 많으면 뭐하니? 힘 있으면 뭐하니? 전 세계적으로 너희는 절대 존경받을 수 없는 지도자야. 그거 본인들도 알고 다 있을 아나? 거예요. 네, 네.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도대체 머스크가 왜 저럴까? 예.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머스크가 왜 저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의 조단위 부자들, 네. 빌리어네어들 사이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아들 피 수혈 받는 거. 자기 자식 피를 수혈 받아요. 아, 젊어지려고. 젊어지려고. 예. 그럼 자식들한테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피가 새로 생성되면서 더 신선한 피가 헌혈하듯이. 예, 헌혈하듯이. 그러니까 아들 피를 수혈을 받고 줄기세포 치료를 2달에 한 번씩 받아요.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줄기세포 배양액에 넣어가지고 얘를 증식시키잖아요. 그럼 세포가 2개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하나의 네, 세포가. 네, 네, 그러면은 수명이 2배 줄어요. 이게 수명이 2배 준다고요? 예, 2분의 1이 돼요. 수명이. 네. 줄기세포의 수명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를 통한 그 줄기세포 증식을 통한 이 탈모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빽빽해져요. 그러다가 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또 빠져? 예, 수명이 짧기 때문에 2달이면 다시 이제 사막이 되거든요. 그럼 또 계속 반복. 근데 부자들은 2달에 한 번씩 신체 전 주요 부위에 대한 줄기세포를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그거를 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머스크의 어떤 목표, 머스크의 꿈, 그의 어떤 공상적인 꿈은 영생이거나 영생에 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이센테니얼 맨 같은. 뭐 인류를 뭐 화성까지 이주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때에 어떻게 돼? 아니 그때까지 살아있을 심산인 것 같아요. 머스크 보세요. 실제 젊어지고 있어요. 온갖 시술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살 빠지는 약도 먹고 네, 나중에 또 뉴럴링크 통해서 네. 본인의 정신도 심어 놓겠죠. 네, 분명히 그거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머스크가 사이버펑크 팬이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사이버펑크풍으로 그 사이버 트럭 만들고, 네네. 네, 요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 보면 에일리언 같은 영화에 보면 어두어둑한 미래를 보면 예. 어둑어둑한 미래, 하여튼 좀 인류의 어두운 미래를 보면 국가 이상의 정말 몇 개 국가를 합쳐놓은 거 이상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의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국가 정규군 해병대를 사설 용병처럼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초월적 기업이 나와요. 그죠. 웨일랜드 유타니 같은 기업. 예. 예,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는 제오 원소, 뭐 프랑스 영화도 네. 그런 국가들이 등장하는 미래 SF물이 있죠. 예. 그런 기업의 오너가 돼서 영생하는 게 저는 머스크의 공상적인 꿈일 것만 같아요. 이미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남은 40년 동안 정말 똥똥거리 잘 살아야 정도가 아니라 지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그러니까 부와 권세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인간으로서 200년이든 300년이든 살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아니면 미국을 이렇게 망칠 수 없어요. 지금 머스크가 미국의 기술 관료들, 그 테크노크라트들을 미친 듯이 자르고 있거든요. 미친 듯이 자르고 있어요. 관료들이 아니라 기술 관료들을. 기술 관료들. 그러면은 그냥 관료들도 자르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이 나사나 이런 걸 나사나 무슨 항공우주국이 나사구나. 네네. 어쨌든 이런 미국 정부 직속 기관을 통해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망가지잖아요. 과학기술. 예. 그러면은 민간 그 기업에 과학기술, 의지하게 되죠. 민간 기업에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그거 누구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머스크 자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 맡아가지고 쓸데없는 예산들 줄여야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든지 우주개발 돈 많이 들어가는 건 민간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수혜는 본인이 갖고 있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를 보면 그 사이보그를 제조한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구 대통령이잖아요. 그 CEO가. 그러고 보니까 꼭 그런 국가는 영화에는 유명무실하고 그런 기업이 나오네요. 예. 그런 기업의 오너가 돼서 200년, 300년 거의 영원에 가까이 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사는 게 제가 봤을 땐 머스크의 목표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조국을 현실성 망치려고.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를 망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여튼 홍대순 작가님의 해석이고 네. 약간 좀 싸한 게 예전에 전 세계 부자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네.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까지는 못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뭐 XAI 뉴럴링크 그다음에 뭐 이거 뭡니까 전기차 네. 테슬라 등등 해서 그 기반을 다 갖춰가고 있는 거죠. 아니야 지금 그 말이 안 예. 나오지? 그래서 그 스페이스 X도 나사를 대체하려고 그러나? 외주 받으려고 그러나? 이미 거의 대처하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인류가 덜 불행하면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약간 저커버그. 근데 머스크는 그 계열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거의 뭐 하여튼간 뭐 지구상 최고의 부자여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 아이언맨의 어떤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한데 나중에 그거 하나 보면 딱 답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네. 그 조니 뎁 나오는데 본인의 정신, 뇌를 슈퍼컴퓨터에 심어 놓는 거. 그래서 음. 본인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일론 머스크 본인의 머리에 뉴럴링크 심는다. 뭐 하여튼간 그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러시아는 이미 땅 어느 정도는 차지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저지하는 분위기고 우크라이나는 좀 땅도 이미 빼앗겼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얻는 거 없이 뺏기게만 하고 있어요. 자원도 이제 지금 미국의 안보 지원이란 것도 장담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해줄까 말까. 그럼 옛날에 거의- 그 심형래 캐롤송 있죠.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그 트럼스크가 안보 지원을 해줄까 말까. 히토는 무조건 내놓고. 그러니까 정말 서러운 무섭다.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게 참 아니,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웃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그 서러운 거 많이 겪어봤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는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국가 미국도 있었고 네. 또 유엔이라는
이게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무 힘도 없고 그렇죠. 뭐 근데- 최근에는 트럼프가 뭐 유엔 탈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있는데 이렇게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위상이 추락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교황이에요. 예? 교황. 교황. 교황은 전쟁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음. 이게 이 종교 조건이 교황의 종교 조건이라는 게 어떤 전쟁 때 이럴 때 진짜 한없이 추락하거든요. 하는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니, 원래 종교 지도자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 아직도 그 천주교 신자들, 예. 특히 이제 그 중남미 지역의 신자들은 교황님께서 정말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식으로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카톨릭 국가들끼리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중동 전쟁 펼쳐지고 이러는데 뭐 아무리 교황님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냥 병풍이죠. 아까 무슨 얘기야? 표현이 하여튼가 예. 아까 무슨 말씀하시다 제가 유엔 끊었죠? 탈퇴. 아, 유엔 예를 탈퇴. 들어서 유엔 같은 국제 기구도 사실은 이제 강제성은 없다 보니까 유엔 결의안 뭐 안 지키면 그만. 네.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 제재안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해 주면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은나라 망하고 이제 주나라 시대, 이 주나라의 어떤 가치, 이 통일된 가치, 그 다음에 주나라 왕을 이 전체 인간을 대신해서 하늘을 대면하면 천자다라고 하는 그 권위의 존중, 이런 것들이 점점 해체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춘추 시대는 경쟁 시대고 전국 시대는 아예 경쟁을 넘어서 그냥 파멸적인 전쟁의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춘추에서 전국으로 이 지구가 넘어가나 하는 지금 느낌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국일 네.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룰이 있어야 그게 지켜줘야만 하는 나라들과 네. 국제적인 룰이 없을수록 좋은 나라들 사이에는 더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실험상도 위협이 되기도 우리는 갑자기 세계가 정글이 되면 우리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교 10등인데 반에서 5등인 나라잖아요. 전교 10등인데 반에서 동북아 5등. 육자 회담이라고 하면 북, 미, 중, 일, 러 그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예. 미, 중, 일, 러 다음에 우리나라잖아요. 아. 국력이 반에서 5등이에요. 예, 이 얘네한테 다구리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강대국 4명한테 네네네. 강대국이 음. 예? 그런 겁니다. 우열반 중에서 우등반 안에 있는데 네. 그 안에서 한 5, 6등 하고 있고 네. 전교에서는 되게 이제 잘하는 친구들로 보이기는 하는. 그렇죠. 예. 예.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제가 불안한 것은 자, 트럼프와 머스크가 세계를 위험천만한 곳으로 그래 미국과 세계를 동시에 4년 동안 망친다고 가정해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에 과연 바이든 정부 때까지로 미국의 기조와 세계의 어떤 세계 정세를 복원할 의지가 그때도 있을까? 복원할 의지가 있다 한들 복원이 될까? 어쩌면 이 트럼스크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인류 문명에 안 좋은 의미의 전환기가 오는 게 아닐까. 이 전환기라는 게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는 6.25 전쟁까지 끝나야 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냉전에 의한 평화든 뭐에 의한 평화든 정말 굉장히 긴 평화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우리는 태평성대를 거쳤단 말이에요. 한번. 태평성대 거쳤으니까 난세도 거쳐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겪을 차례가 아닌가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난세라는 게 중국도 그렇지만 난세 짧아야 40년이에요. 난세가 정말 짧아야 40년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 삼국지를 보면은 삼국지 전반부가 있고 관우장비 죽고 난 후반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후반부로 가면 이 후반부의 주인공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님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도 자라면서 국가는 항상 전쟁을 했고 자기도 요즘 나이로 청소년이 되자마자 군에 징집됐고 전쟁 속에서만 살아요. 네. 그래서 후반부 주인공들이 낭만이 하나도 없고 진짜 전쟁 기계들이에요. 다 사패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난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난세인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운이 나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삼국지 후반부의 인물들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 그러길 바라지만. 이 뭔가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또 우리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예 질서가 없는 국제 관계가 돼버리니 답을 찾기도 더 어렵고 그렇죠.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스스로 힘이 세지는 거. 무조건 핵 보유해야죠. 무조건 핵 개발해야죠. 뭐 그것도 이제 또 복잡한 일입니다. 이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외교 방법
그 방식이 이제는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어렵기는 한데 지금 잘 된 건 뭐냐면 네.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번 말했어요. 한국 가만 안 둔다고. 한국 코리아 별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잘 돼요? 제 말 들어보세요. 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원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부터 두드려 그리고 트럼프가 엄청 쪼잔해. 원하는 절대 안 있거든요. 예. 트럼프가 한국에 사실 당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여의도에 트럼프 타워 있잖아요. 예. 그때 그 김우중하고 잘못 엮어가지고 그때 김우중 그 대우그룹 해체하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는 한국에 자기가 사적으로 삥을 뜯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면서 트럼프가 진 빚으로 그때 트럼프 인생 최대 위기였어요. 트럼프 부도날 뻔했어요. 당시에 그때 옛날에. 그걸 그래서 기억할까요? 그거 다 기억해서 그 2배, 3배, 10배, 20배로 갚아야지 직성이 약간 풀리는 이 굉장히 잔인하고 쪼잔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트럼프 타워 보이는데. 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한국부터 두드려 잡아야 돼. 카운터파트가 없어. 맞을 애가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 감옥 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네.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 때릴 애가 없는 거라서 이제 내가 일진만 되면 나 홍대선 내가 저 새끼는 내가 반드시 돈 번다 이러고. 그래서 일진 딱 됐어요. 홍대선 어디 갔어? 전학 가는데요? 걔 지금 정학 맞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학교 안 그래? 나오는데요? 오늘 누구 때려야 되는? 나 젤렌스키 너 와서 엎드려 뻗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 타임 벌었고 정말 우리가 일바따로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더 우리 대신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삥 뜯는 모습 보여줄게라는 것을 나 대통령 되자마자 두고 봐. 근데 그 첫 번째가 원래 한국이었는데 한국을 지금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예 결석이잖아요. 지금 걔가 얘를 삥 뜯어야 되는데 걔가 학교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지금 깜빵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인가 이름 맞나? 네. 일본 총리가 맞나? 트럼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아베 시절에 외교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베가 열심히 이제 트럼프랑 골프 치고 공 주워주고 뭐 막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빵쇼틀 진짜 제대로 하던데. 빵셔틀. 빵쇼틀이죠. 그 시절에 논리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려 하다가 굉장히 역풍을 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트럼프는 네. 논리적으로 이게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나 가르치러 드려?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긁어주려고 하고 그걸 먼저 내어주고 또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하여튼간 일단은 우리가 좀 반장이 정학을 맞은 상황이어가지고 그 정확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느라 우리는 트럼프가 외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당하면서 외국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선례를 통해서 우린 준비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렇죠. 준비할 시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 나라 때리고 저 나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거 계속 기조로 몇 개월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윤석열의 어떤 셀프 자폭으로 우리가 정말 골든타임 3개월을 벌었어요. 우리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 최대한 빨리 돼봐야 5월인데 그렇잖아요. 네. 조기 대선 해봐야 5월이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우리는 3개월이나 남았어요. 세계가 트럼프를 어떻게 대할지 관찰하는 시간이. 이것도 불편해하실 분들 계셔가지고 아직 조기 대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라도 그거라는 거지. 제일 그렇죠, 많은. 그렇죠. 빨라도. 조선 시대부터 거의 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이야기로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와이즈 와이즈 부스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부스터 효과가 제가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기 뭐 와이스트 만져보셨어요?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좀비처럼 약간 이러고 왔잖아요. 네. 이러고 왔다가 대표님 제가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방송을 제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고 와이즈 부스터를 한번 먹어봐라. 먹었더니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즈 부스터 많이 사드십시오. 잘하신다. 와이즈 부스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러분. 약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탄생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홍대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명절을 또 명절. 사시고 떼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